예. 정말, 우리가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공부가 진척이 없습니다. 정말 어려운 공부를 좀 쉽게 해보려고 저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12간지, 원래는 12지라고 그러죠. 그렇죠? 예, 10간 12지라고 합니다. 10간 12지. 10간이라고 하는 것은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걸 10간이라고 하고, 자축인묘 진사음이 12지를 띠라고 그러죠. 그죠? 예, 거기에 숨겨져 있는 띠와, 12띠와 동물과의 관계, 또 같이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서 안 돼! 말띠에는 여자나 낳지 마! 그러죠? 일부러 지우지는 않으셨나요? 그런데 우리들이 민간의 설화 중에 내려가 있는 12가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취상이라고 한다. 취상. 그 무엇이 갖고 있는 성격을 취상을 했다. 예를 들어서 주역 괴상을 갖다가 우리가 얘기할 적에, 자, 우리 주역 괴상을 갖다가 이렇게 생긴 태국에서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음이다. 하나는 갈라졌죠. 그렇죠? 갈라지고 하나는 뒤따라가죠. 태극기 보면 뭐 이렇게 생기기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생기면 갈라진 게 세 개이기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해갖고 이건 수를 뜻하고 이건 화를 뜻한다. 조금 정밀하게 해볼까요? 건, 곤, 감, 리거든요. 이건 물을 뜻합니다. 물. 어렵게 외우실 거 없어요. 이건 불을 뜻하거든요. 이건 하늘을 뜻하고 이건 땅을 뜻합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물과 불이 순환한다 그거예요. 여성이 위에 있습니까? 남성이 위에 있습니까? 여성이 위에 있잖아요. 예? 여기 물로 말한다면, 예? 음이 위에 있죠. 그러니까 머리는 차고 아래가 뜨뜻해야 된다. 이걸 좀 더 유식하게 그러면 수하고 화가, 수가 위에서부터 얘기하는 거거든요. 수화. 그러니까 수께가 이거가 위에 있고 화께가 아래에 있는 것을 수화 기재께라 그래서 주역 64개를 던져가지고서 수화 기재께가 나오면 재수가 좋다고 보는 거예요. 주역의 64개 중에 몇 가지는 기라고 몇 가지는 흉할까요?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주역의 64개 중에 몇 가지는 기라고 몇 가지는 흉할까요? 계산해 보시면 주역 64개를 계속 던져봤다. 64번 던져봤다. 몇 번은 기라고 몇 번은 흉할까요? 반반씩입니다. 그렇습니다, 선생님. 네. 앞에 앉으셔가지고 아주 항상 정확한 답만 하십니다. 네. 돈 있으면 빵 사잡으세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흉은 같이 가는 겁니다. 사랑과 미움도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 있다고 그걸 좋다고 생각하는 걸 공덕이라고 그러지만 공덕과 흑암의 여신은 같이 갑니다. 음과 양은 같이 가는 거예요. 칭찬과 망신도 같이 가는 거예요. 제가 이런 데 나와서 막 떠서 좋아할 것 같으죠? 칭찬도 때로는 독이 됩니다. 명예가. 돈 많이 벌고 나서 깨지는 집이 어디 한두 집입니까? 그렇죠? 그렇죠? 부부가 금슬이 좋을 때는, 가난하고 금슬이 좋을 때는 칼과 같은 이부자리 자도 서로 안 떨어지고 그게 넓어 보였는데, 그죠? 돈 좀 벌어가지고 방마다 써도 왜 이렇게 썰렁합니까? 그렇죠? 길룡화복은 무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한의학은 첫째 철학부터 시작한다니까요. 먼저 모든 것은 행한다. 이거는 못 자식이 부러지면 변한다. 두루 변한다. 뭐 주나라 주자도 됐지만 5가지가 행한다. 그래서 모든 것은 무상하다. 석가세존도 자기가 도를 깨닫고 나서 재행은 무상하다. 내내 이야기했어요. 그러고 모든 것은 음과 양이 있다. 뚱뚱한 사람, 마른 사람, 가벼운 사람, 무거운 사람. 맥은 늘어졌다가 팽팽했다가. 그러니까 석가세존이 도를 깨닫고서 어렵도다 어려워. 중생들한테 잘못 얘기하다가는 지옥을 가겠구나. 이 법을 비방을 해서 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샷다 마우스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범천이라는 하늘에 있는 그 범천왕에 내려와서 석가세존께서 지금 입을 닫으시면 안 됩니다. 약이 있으나 없으나 죽을 사람, 약이 있으나 없으나 살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약이 있으면 살고 약이 없으면 죽는 사람을 위해서 법을 설하소서. 권법가를, 청법과 제발 좀 법 좀 일러달라고 해서 입을 열었을 때 뭐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얘기 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가로넣기야, 가로넣기. 너무너무 쉬워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내 한의학입니다. 이것이 있기에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기에 이것이 있다. 이것이 생함으로 저것이 생하고, 저것이 생함으로 이것이 생한다.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하고, 저것이 멸함으로 이것이 멸한다. 이것저것만 집어넣으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실천하기 힘들으니까 내가 있으면 너가 있고, 너가 있으면 내가 있다.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여자가 있으면 남자가 있다. 남자 우월주의, 여자 우월주의. 우리 물들어 있죠. 종교 물들어 있죠. 색깔 물들어 있죠. 흰 색깔 있으면 검정 색깔 있고, 검정 색깔 있으면 흰 색깔인 줄 모르고, 이런 파란 바탕이 있기 때문에 하얀 색깔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오행을 여러 번 얘기하다 보니 여러분들 이제 세뇌가 됐죠. 목화토금수는 평등한 거예요, 이건. 목화토금수. 간, 신, 비, 폐, 신이 평등하다, 이게요. 때로는 이것이 생해지기도 해요. 그래, 허죽복이면 한다, 허죽복이면 한다. 허하면 어머니를 보하고, 실직 사귀자라, 싫으면 아들을 사해라. 침법에서는 그렇게 씁니다. 열 좀 냈더니 입에서 막 침이 트네. 목국토, 토국수, 수국화, 화국금 하다 보면 상생생화 뭐가 우월한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간은 분노를 주관한다. 심장은 너무 기쁨을 주관한다. 예, 심장에 뭐 털난선이 허파에 하라 바람 꾸면 좀 폈냐 뭐 이런 거죠. 이거는 생각을 주관한다. 이거는 슬픔을 주관한다. 이건 폐하고 관계 있거든요. 이건 슬픔을 주관한다. 이거는 공포를 주관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세서 좋은 게 아니 하얀 색깔이 세서 뭐야? 그럼 하얀 색깔이 세다는 건 이 비기가 세다는 얘기인데 그래 잘 비감한 생각이 젖은 사람이 건강합니까? 그래서 뭐든지 세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장은 분노를 주관하는데 녹이상이라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기가 위로 역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터질 확률이 많지 뭘 그래요. 녹이는 상하고 희기는 말한다. 너무 웃어 그냥 무슨 말만 하면 그냥 젊었을 때 그랬죠. 여학생들은 말똥만 굴러가도 웃어 그냥. 뭐 웃고 나서 기운이 빠지죠. 그 다음에 아유 내 배꼽 어디 갔나 그래. 희기는 완한다. 너무 웃지 말아요. 너무 웃지 말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아주 인상 쓰니까 모 박사님이 나와서 좀 웃으면 건강해졌다. 심장이 원래 이 기쁨과 관계 때문에 심장 이게 좋대요. 이 웃음이 그 심장 건강에 좋대요. 그러다가 미친 사람처럼 맨날 그래요. 그래서 선소증이라고 그래서 잘할 선자, 이 선자가 착할 선자가 아니라 잘 웃는 증상은 중풍의 전조 증상입니다. 중풍 걸리면 괜히 웃는 분들 있죠. 위험합니다. 너무 지나친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욕심이 너무 많아서 남한테 줄 줄도 모르고 기뻐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심장에는 관상동맥이 경화가 되어 얼어붙을 확률이 많대요. 여러분, 왜 우리는 병을 자기 스스로 고칠 생각을 안 할까요? 왜 약초부터 생각할까요? 자, 여러분들이 능엄경이라는 경전을 읽어보면 그리고 어떤 종교든지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중에서도 8대 한열지옥 그래가지고 열지옥이 있고 열자를 이렇게 썼습니다. 한냉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 자, 욕심 많는 사람은 한냉지옥으로 갈까요? 열지옥으로 갈까요? 쾌락적인 열이 많은 사람들은 열지옥으로 갑니다. 왜? 서로 부비되기를 너무 좋아하니까 열받기 전에 그럼 타겠죠 뭐. 방송용은 요 정도는 되죠 지금. 그런데 욕심이 많은 사람은 한냉지옥에 빠진다고 세존께서 능엄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세계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6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 위에 아주 마음을 맑게 잘 쓰면 천상에 태어나고 그 다음에 그게 조금 권력의지는 강한데 쌈질을 좋아하면 아수라 태어나고 그다음에 인간은 선악이 반반이라. 인간은 선과 악이 반반이다 이게요. 정욕과 그 순수한 마음이 반쯤 있다 이게요. 그 다음에는 그냥 그 어리석게 생긴 축생, 그죠? 가득 그 다음에는 악귀, 그 다음에는 지옥에 빠지는데 지옥에 빠지는 원인 중에 한냉지옥에 빠지는 사람은 욕심이 많으면 몸이 냉해지면서 동시에 한냉지옥에 빠진답니다.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능엄경이라는 유명한 경전에 있는 건데 그럼 거짓말인지 사실인지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저기 있는 걸 또 한번 빨아들여 봅시다. 우리가 빨아들여 보세요. 입안에 찬 기운이 고입니까? 아니면 더운 기운이 고입니까? 하면 찬 기운이 고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냉병은 욕심의 원인이 있다. 지나치게 열병은 질투나 쾌락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물며 간 기능까지 나빠져가지고 자꾸 화를 잘 낸다. 그러니까 노기상이라 노한 기운은 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축인묘 진사화미에서도 자, 잘 보세요.
이 자축인묘 진사오미 중에서도 이게 호랑이 인자입니다. 요 우선 세 개만 보더라도 어떤 동물이 제일 성격이 급하고 노하기를 잘해요? 용기가 있고. 호랑이죠. 예? 그럼 호랑이를 갖다가 배속을 시켜놨을 때 1번 뭐 잘 먹는 비장하고 관계를 놨겠어요? 아니면 대담하다 하는 담경락에 갖다 놨겠어요? 호랑이는 담경락하고 관계가 있다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로서 우리들의 성격을 알려준다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려드리면 간은 노기를 중안해서 분노를 잘 일으키는 사람은 간암에 잘 걸리고 쓸데없이 사모님 춤 한번 추실까요? 그러면 네 하고 쫓아다니면 심장이 나빠져가지고 너무 기가 늘어져서 심장병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욕심만 너무 많으면 아까 말한 대로 냉해지다 보니까 관상동맥이 또 사실 위축될 수도 있겠죠. 감정에 기쁨이 너무 많아도 병인다 여러분. 그래서 심장은 기쁜 기운을 주관하고 희기는 완한다. 정확하게 쓰면 이렇게 쓰는 겁니다. 늘어진다. 이게 늘어진다. 그 다음에 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건 토기를 주관하는데 이거는 사기는 결한다. 생각을 너무 오래 한다 이게야. 이 텔레비전 채널을 끌까 말까 계속해서 끄든지 말든지 그냥 빨리 결정을 하지. 오늘도 결혼할까 말까 계속 생각하면 생각이 결한다, 맺힌다. 그래서 비위장병에 잘 걸립니다. 그 다음에 뭐만 나오면 눈물부터 준비해놔. 그냥 미리부터 눈물 단지 갖고 와. 무슨 네로 황제처럼 그냥 그래 가놓고 막 멜로드라마 조금만 나오면 우는 분이 있어요. 너무 우는 것도 이거 큰일이에요. 그래서 비기 오래 울고 나봐요. 얼마나 기운이 빠지나. 그래서 비기는 소한다. 비기는 사람을 소진시켜요. 기운이 쭉 빠져요. 보약 잡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분노해도, 그 다음에 너무 기뻐해도, 그 다음에 너무 생각을 많이 해도, 그 다음에 제일 무서운 건 또 뭡니까? 우리가 공포를 낀다. 그래서 공기는 하한다. 너무 두려워하는 기운이 많으면 기가 아래로 내려가요. 경기는 나는다. 잘 놀라면 깜짝 놀라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비워야 제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쥐띠 여자한테 좋은 거야. 말띠 여자한테 나쁜 거야. 호랑이띠 그럼 남자한테 좋겠네. 선입관을 없애고 상생상극으로 생각하다 보면 아하, 호랑이띠는 호랑이대로 장단점이 있겠죠. 그렇죠? 쥐띠는 쥐띠대로 장단점이 있겠죠. 12띠 중에 뭐가 좋다고 여기서 지금 하지 말라 이거죠. 우연히 자기가 소띠로 태어났다고 소띠가 제가 계속 칭찬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의 단점도 알고 미워하는 사람의 장점도 알아라. 내가 가진 띠와 경락이 어떻게 관계 있는 걸 알면 허시를 공부하고 또 평소에 공부를 잘했으면 자기 마음 수행을 잘했으면 병이 없이 잘 살아면 되는 거 아니에요. 먼저 마음을 좀 비우십시오. 제가 이런 강좌할 때마다 또 그러면 선생님 제 사주도 한번 봐주세요. 저는 무슨 띠인데 어떨까요? 이렇게 금방 연결시키지 말고 옛날 사람들이 동물하고 오죽하면 연결을 시켰을까? 그러고 이 학설은 티베트에서 건너왔던 학설도 유력합니다. 벌써 수만 년 전부터 동물하고 연결시킨 이 취상법을 써가지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왔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들의 마음을 비우십시오.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여기가 사주팔자 오운육기 강해에서 운명론을 얘기하는 데가 아닙니다. 선천적인 체질에 맞춰가지고 너는 무조건 죽을 때까지 돼지고기 먹어. 살이 쪘는데도 돼지고기 먹어요. 소음이니까 무조건 인삼 먹어. 몸에 열이 있는데도 인삼 먹어요. 우리들은 항상 탄력성 있는 무상한, 항상하지 않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갖다가 머릿속에 있어야지 맨날 나는 이러니까 한 번 이러면 한 번 이렇다. 그런 식으로 마음속에 넣어놓지 말아주세요. 12간지 12띠 경락이 연결되는 것은 만만치 않은 본과 4학년도 넘어서 대학원 강의입니다.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예세를 대충 그리면요 이렇게 되거든요. 이 중에서 인간이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이게 왜 안 들어갔을까요? 인간보다 한 가지씩은 엄청나게 능력들이 있죠. 특히 호랑이 같은 거 얼마나 용맹스럽습니까? 여기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이라는 게 이게 딥대진자세 이게요. 이게 산돼지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저돌적인 마음, 그 자존심, 이 친구들이 말이죠. 12동물들이 이게 다 인간보다 이 소 보세요, 소.
눈 가서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눈싸움 한번 해보세요. 소하고 눈싸움 이겨본 사람 있어요? 음메 하고 앉아갖고 M자를 하루 종일 음메하죠. 언젠가 제가 얘기했듯이 아는 긍정음, 우는 부정음, 이건 중간음 해서 중간음이 강하게 나오는 매 하든지 음매 하든지 이건 비의장 토기가 강한 동물이다. 척보고 하는 겁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어요. 이러기 위해서는 이 중앙에서 이걸 판단하는 인간은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마음을 비워야 돼요.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해 드리려다가 오늘 이 시를 제가 하나 소개함으로써 정말로 까다롭고 때로는 재미나고 요절복통하는 우리들의 12간지가 아니라 12지와 12가지 경락에 대한 동물 공부와 함께 우리 띠를 공부하는데 띠와 함께 우리 손가락에 있는 경락을 공부하는데 이 이야기를 꼭 소개하려고 작심을 했습니다. 신찬선사라는 분은 계현선사의 제자였습니다. 중국 북교의 고령사에 공부를 하고 있다가 집을 떠나서 공부를 했습니다. 도를 깨달았어요. 백장선사라는 유명한 스승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를 탁 깨달았어요. 도를 깨닫고 보니까 인간의 심리 중에 12가지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하루에 12번 변해야 우리는 건강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때는 이런 마음 쓰고 저때는 저런 마음 쓰지 어떻게 한 가지 마음만 씁니까? 인간은 우주의 모델입니다. 우리는 전체적인 동물이거든요. 신성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들과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성을 깨달았어요. 딱 돌아왔는데 자기 사부님이 아직도 웅얼웅얼하고 책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딱 기회를 노렸습니다. 근데 목욕탕에 딱 가서 스승님이 얘야 내 덩어리 좀 밀거라. 그러니까 둥둥하신 사부님 덩어리 밀다 보니까 하하 참 법당은 틈실하게 생겼는데 이 몸이 곧 법당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성전을 허물어라 사흘 만에 부활시키리라 그랬어요. 딴 사람들은 무슨 솔로몬의 성전 그걸 어떻게 하루 만에 사흘 만에 부활을 시켜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그랬지만 여기에는 이 법당이라는 거 우리 몸을 상징했습니다. 법당은 틈실하게 생겼는데 안에 있는 부처가 영함하지 못하구나 하고 감히 제자가 자기 사부님 등을 밀다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아 자식 봐라 그러고 쫙 째려보니까 영험하지 못한 부처가 광명은 놀 줄 아는구나. 째려볼 줄 아는구나. 그러니까 스승님이 뿅 갔어요. 이놈이 무슨 공부를 했길래 그러고도 기분이 나쁘죠 솔직히. 그렇죠? 제자가 말이 건방진차서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제자가 언젠가 이 스승을 한번 깨우쳐주려고 착시기 싫어합니다. 선가 유명한 일합니다. 하루는 스승님이 또 옆에서 맨날 뭐 봤냐 바람일다 신경과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뭐 계속 글만 읽고 있는 거예요. 성경, 불경, 황제내경 경전만 불뚝 끼는 사람 그거를 우리가 검정콩을 주워먹는 사람들이 검정콩 글자만 공부하는 사람 답답해 죽겠어요. 근데 마침 그때 벌 한 마리가 뿅 하고 날아 들어오더니 벌이라는 파리들이 왜 들어올 때는 잘 들어오는데 나갈 길을 모르죠 왜 보면 그럼 빵 부딪히고 빵 부딪히고 해요. 아하하 저거로다. 그래서 유명한 한시가 남았습니다. 이 중반전의 강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한시를 선사함으로써 우리 또 한번 마음을 비웁시다. 이 양반이 시를 읊었어요. 공문을 불공출하니 빈문으로 들어갈 줄을 모르니 이건 긍정한다 할 때 그러니까 빈문으로 저 빈문이 뚫렸는데 벌 보고 하는 소리예요 지금. 그러나 실제 마음은 사부님을 뭐라고 하는 자기 스승님을 뭐라고 하는 공문 빈문으로 나갈 줄을 모르니 텅 빈문으로 나갈 줄 모르니 투창야 대치로다. 이야 이거 뚫을 주타거든요. 창문을 뚫다니 얼마나 아이고 또 방송용어 투창야 대치로다. 무지무지하게 어리석도다. 요새 말로 말하면 좀 또다다 그런 게 있잖아. 투창야 대치 자기 스승님 보고 창을 뚫으려고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냐. 100년을 찬고지 않을 100년 동안 뚫을 천자라도 쓰고 뚫을 찬자라도 쓰는데 100년을 찬고지 않들 나중에 또 이거 딱 갈아드리겠습니다. 옛종이를 뚫은들 요렇게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100년 동안
이 종이만 뚫은 그러니까 뭡니까? 그 창호지를 뚫으려는 벌을 비유한 거죠. 하일 출뚝이랴. 언제 대가리가 나가겠느냐. 언제 그 머리를, 어느 세월에 머리가 나가겠느냐. 어느 세월에 머리 나가기를 기약하겠느냐.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스승님이, 이야, 진짜 멋있는 시거든요. 공문을 불공출하니 투창야대치로다. 100년을 천고지한들 하일출뚝이랴. 공문 저는 잘 못합니다. 뭘 그런 건 잘 못합니다. 공문을 빈문으로 나갈 줄 모르니 투창야대치로다. 창을 뚫으려고 하는 게 어렸을 때 종이만 읽지 말아요. 좀 한의학 공부하는 분들, 의학 공부하는 분들, 종교학 공부하는 분들, 자기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는 게 나는 지름길 같은 선가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너무 알아서 병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새 CF야. 아버지 난 누구야? 나도 몰라. 공짜가 좋아. 그런 국자는 아니지만, 자, 왜 이런 말들이 우리 유행하겠어요, 지금요? 너무 십자우한이라. 무슨 말만 하면 책에 있는 말만 갖다 대접해요. 내 혓바닥은 어디로 가고 내 눈은 어디로 갔어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100년 동안 뚫어봤자 사실 경전 공부하는 거 별로 소용없을 수도 있습니다. 정신 똑똑히 차리시고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경락학은 여러분들의 손가락, 발가락 안에 12가지 경락이 다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갑자울축 병인종묘 이런 노래는요, 우리 송창식 씨도 노래했어요. 갑자울축 병인종묘 무진기사 중건천 중곤지. 요새 사인이 잘 맞지. 중건천 중곤지 수레든 산수망. 이건 또 뭘까요? 중건천 중곤지. 천이 2개가 있는 것을 중건천이라고 하거든요. 중곤지, 곤꾀가 2개 있는 것을 바로 중곤지라고 하거든요. 우리 송창식 씨도 벌써 오래됐어요, 이 노래 부른 지. 그런데 우리들은 자축인묘 진사오미 그리고 태극기에 숨어있는 팔괘에 대해서 우리는 무심하게 살고 있거든요. 팔괘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 일건천, 따라하실까요? 일건천, 이태택, 삼리화, 사진례, 오손풍, 육감수, 칠간산, 팔곤지. 여러분,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 한문은 제가 골치 아플까봐 뺐습니다만은, 자세히 보시면요, 이태택이라고 하는데 보면요, 이 한문으로는 이렇게 쓰거든요. 요거는 이렇게 쓰거든요. 언젠가도 잠깐 제가 맛배기로 말씀드렸는데, 이건 접으면 서로 짝을 이룹니다. 그래서 요거는 산을 뜻하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마음 십자만 붙이면 즐거울 열자, 괴로운 한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건 산을 뜻한다. 요것은 무엇을 뜻한다. 하나는 유심론적이고 하나는 유물론적인 거, 이런 것 등등을 시설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시설이 살아있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영적인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태극기가 살아있는 나라입니다. 어느 나라처럼 별 몇 개 그려놓고 어느 나라처럼 반달 몇 개 그려놓고 뭐 도끼나 이런 거 그려놓은 나라가 아닙니다. 진리가 배어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에도 바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이라는 12지가 살아있고 그 다음에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간 12지가 서로 10개씩 어울려 가다 보니까 60년에 한갑으로 돌아온다. 다시 갑자년으로 돌아온다 하는 게 환갑이거든요. 그게 우연히도 23일 주기, 28일 주기, 요새 33일 주기 곱해보니까 음력으로 딱 60년이래요. 그러니까 이걸 공부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의 전체성을 공부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또 인간을 이해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나의 심리를 이해하는 길이에요. 집에 갔어요. 애기가, 중학교 다니는 애가, 밥 좀 먹어. 그러니까, 밥을 아까 먹었어, 내가. 내가 넌 돈 대주지, 너 피지컬 리듬, 신체 리듬, 의식, 옷도 어떠다가 또, 어떠다가 또 창피하다고 운동화도 비싼 거 사줬잖아. 운동화 같은 거 여신아 사먹어라. 걔가 맨날 밥만 주고 의식주만 주면 건강합니까?
그날 여학생한테 거절당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갖고 그것만 또 믿어. 그것만 믿고. 하루는 가갖고 또 애가 뾰로크 앉아갖고 말이요. 그냥 컴퓨터나 하고 엄마도 모르는 척하고 있어요. 예. 또 옆에 있는 홍순이가 또 거절하대. 엄마는 맨날 먹고 사는 거 아니면 여자밖에 몰라? 걔는 그날 시험 점수가 낙제 점수를 맞았습니다. 우리는요, 자존심도 있어요. 감성도 있어요. 왜 어린애 보고 돈만 주면 되지 않느냐 그래요, 왜? 내가 나만 할 때는 맨날 보릿고개 운운하면서 한 말도 하고 또 하고, 그렇죠? 지겨워 죽겠죠? 어린아이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동네 여자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요새는 그 나이가 자꾸 내려간대요, 이제는. 그래, 여성들의 어린아이의 경도, 맨스트레이션이, 어린아이가 보통 14살 기준이거든요. 12살, 11살까지 막 내려간대요. 어쨌든 간에 인간을 이해할 적에 전체를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들은 질병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집이 여럿이 요새는 뭐 여럿이 사는 세대가 없지만요. 우리가 이 주역을 얘기할 적에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생긴 걸 아버지라고 합시다. 이렇게 생긴 걸 어머니라고 그런다면 이 큰 집에 8명 식구가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또 뭐 여기서 뭐 이렇게 생긴 것을 갖다가 아직 뭐 시집 안 간 고모라고 할까요? 고모가 하나 산다고 할까요? 또 여기서 이렇게 생긴 요거를 갖다가 아직 장가 안 간 외삼촌이라고 할까요? 장가 안 간 외삼촌, 어머니, 고모, 아버지, 사위, 그렇죠? 사위가 있으면 딸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들이 있으면 며느리, 8사람이 같은 한 집에 산다고 생각해봐요. 아무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음양이라 하더라도, 그렇죠? 어머니하고 삼촌은 한 방에 잘 수 있나요? 형제지간인데. 그래서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원인을 두루두루 분석을 해서 어느 날 우리 아버지의 고모의 병이 여기 삼촌하고 쌈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사위하고 안 맞아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인간의 오장육부를 볼 때 내가 심장병에 걸렸지만 오직 심장 하나로만 병이 옵니까? 두루두루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자축인면 진사오미를 공부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들의 질병이 단 한 가지로만 오지 않는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온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난번에 공부했던 거를 칠판에다 그려드리면 우리는 육장육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포와 삼초서부터 간, 심, 비, 폐, 신, 그 다음에 여기는 담, 소장, 위장, 그 다음에 대장, 그 다음에 방광, 이 6가지가 이 간은 간 혼자만 병이 생기느냐 이거예요. 이거 하나만 생기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집에 가서 자기 부인이 아파서 드러놓는 걸 보고 부인이 그날따라 시어머니한테 일을 많이 아픈 경우도 있지만 옆에 있는 시동생이 용돈 달라고 알았어요. 10,000원 갖고 어떻게 살아란 말이야. 열받아서 있을 때도 있겠죠. 시아버지가 얘야 경로당에 가서 내 돈 좀 이러는데 너 내 아들 모르게 돈 좀 다 열받는 수도 있죠. 무슨 병이 인간은 유기체입니다. 인간은 무기물질이 아니에요. 자동차가 아니에요. 이것만 냈다 뺐다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넣었다 집어넣었다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을 다양하게 관찰할 때 우리가 등장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경락이라고 합니다. 경락. 할머니가 어디 가세요? 나는 방광이 아파서 정락침 맞으러 가. 첫 시간이가 제가 얘기했습니다. 정락침 맞으러 가. 이것은 바로 경락침의 사투리고 방광이 아파서 방광은 여기 있는데 여기를 왜 만져? 그게 아니라 눈 안에서부터 새끼발가락이 내려가고 우리들한테는 용에 해당. 용은 바로 용왕하고 관계있죠. 용왕은 바로 물하고 관계있죠. 족태양 방광경 우리 몸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는 물하고 관계있고 일명 족태양 방광경이라고 하는 눈 안쪽에서 시작되는 우리 몸을 차게 식혀주는 라지에따의 냉수를 냉각기를 가지고 있는 새끼발가락으로는 방광경락을 할머니들 옛날에 알고 있었어요. 요새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경락론이 옵시다. 경락론. 근데 우연치 않게도 경락도 12개. 그렇죠? 경락도 12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도 12개네요. 우리들의 이 신체 리듬, 하도 얘기해서 이제, 이거 피지컬 리듬입니다. 신체 리듬. 그 다음에 이건 이모셔널 감성 리듬, 지성 리듬. 인간의 욕망이 대체적으로 3가지로 구분이 된다는데, 우리 손금도 이상하게 3개죠. 그러니까 또, 저놈이 또 손금 가르치는 거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금도 학설이 많아요. 뭐 생명선은 거의 비슷한데 어떤 건 우회계 두뇌선이라고 그러고 어떤 데는 우회계 감정선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자세히 보면 하나는 감정선, 하나는 두뇌선, 하나는 생명선. 이상하게 손금도 3개네요. 서양에서 과학적으로 지금 개발이 됐어도 이것도 3개네요. 이것이 음양으로 나뉘어져서 6개, 이것이 손발로 나뉘어져서 12개입니다. 여러분. 12경락이. 그래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지금부터 우리 손가락에 담겨져 있는 경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시간을 더 쓸지 3시간을 더 쓸지 잘 모릅니다. 우선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수강생 여러분, 우선 손바닥을 한번 봐주십시오. 자, 이 손바닥 안에 우주가 들어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최소한도 우리들의 12장부 중에 6가지는 손바닥 뒤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른쪽과 왼쪽 손바닥을 보면서 야, 손금 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선 본인이 자기 손가락의 크기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유별나게 엄지손가락이 큰 사람, 엄지손가락이 작은 사람, 경락의 허실이 선천적으로 구분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우리가 제일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질병에 있어서는 차고 더운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차고 더운 거고 관계 있는 경락이 있는데 우리 새끼 발가락을 지금 보십시오. 볼 수 없으시죠? 집에 가서 보십시오. 그리고 새끼 발가락 잘생긴 사람이 있어요. 새끼 발가락 잘생길 미인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경락학을 우선 재미로 우리 독특하게 한번 공부해 봅시다. 인체에서 제일 우리가 요새 다이어트 문화도 많이 발달되고 있지만 차고 더운 게 모든 병을 다 일으킵니다. 인체 내에서 제일 더운 경락이 흘러가는 것이 심장 경락이겠습니까? 아니면은 방광 경락이겠습니까? 잘 모르셔도 심장 하면 웬일인지 열이 많을 거 듣죠? 자동차로 말하면 바로 엔진에 해당하겠죠. 엔진과 피스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심장 경락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기 준비한 게 있는데 엔진과 피스톤이 있습니다. 이렇게. 실린더. 이 실린더는요, 이렇게 생긴 실린더도 있고 쐐기형도 있습니다. 쐐기형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돔형으로 생긴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 인간의 가장 중심에서 가장 많은 열량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바로 이 심장입니다. 인체에서도 제일로 덥겠죠. 부지런히 움직이겠죠. 서양 음악은 주로 심장의 비트 리듬에 관계 있고 우리는 주로 호흡 문화에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음악은 좀 느리고 서양 음악은 좀 빠르죠. 심장이 평균 하루에 약 한 70번 정도, 72번 정도 뛰면 성인으로서 평균이랍니다, 여러분. 그 심장 경락이 우리들의 새끼손가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겨드랑이에서 나와서 새끼손가락으로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장 경락과 그러면 가장 반대가 되는 건 몸을 차게 하는 경락이겠어요? 아니면 덥게 하는 경락이겠어요? 그래서 몸을 가장 차게 하는 방광 경락이 바로 새끼발가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묘한 일이죠,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묘한 일입니다. 그래서 몸을 차게 하는 경락은 바로 방광 경락인데 이건 새끼 발가락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새끼 발가락. 양경락은 우리가 이렇게 들고서 뒤로 돌아 했을 때 이렇게 들을 때 뒤로 양은 이렇게 안쪽은 음이라고 하고 뒤쪽은 양이라고 하거든요. 양경락은 이렇게 들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차게 하는 경락이긴 하지만 요거를 우리가 족태양 경락이라고 그러거든요. 말로는 태양이라고 그래도 사실은 우리가 배울 때는 대양 경락이라고 그랬어요. 인체의 4분의 3이 물이고 지구의 4분의 3이 물이듯이 족태양 방광경은 눈 안에서부터 척추 양쪽으로 흘러서 새끼 발가락까지 흘러내리는데 인체의 4분의 3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외부에는 감기는 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허리에서 위에서 아래로 자꾸 이게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강하게 위에서 아래로 해주면 몸이 더 차지겠어요? 아니면 몸이 더워지겠어요? 차집니다. 그래서 몸이 냉한 사람은 거꾸로 지압을 해줘야 제대로 된 족태양 방광경 지압법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죠? 자, 우선 기억하셔야 될 게 지압법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인체에는 12가지 경락이 있는데 차게 하는 경락이 어디로 흐른다고요?
방광경락이 어디 있다고요? 새끼 발가락으로 흐르고 있고, 몸을 덮게 하는 소위 엔진과 같은 그런 심장경락은 어디로 흐르고 있다고요? 새끼 손가락으로 흐르는 거죠. 이거를 일컬어서 우리는 소음경락이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상의학의 소음, 소양이 아닙니다. 이건 육경락에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얘기했다. 이거를 우리가 대양경락이라고 하는데 여기다 하나 더 붙여서 태양경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정현 씨가 이 심장에 관계되는 걸 붙이려니까 여기다 붙여놓은 그 노래를 해요. 여기다 사랑 노래를 여기다 놓고, 이건 바꿔 할 적에 할 때 바꿔 할 적에, 그렇죠? 진짜 바꿔 할 때 이겁니다. 둘째 손가락이 바로 가을 기운에 대한 양명조김이거든요. 가르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요. 그렇죠? 누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바꿔! 좀 정신 차려, 이래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내로왕자가 죽여. 이건 우리 의식주 목숨하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려. 나 요거 만나러 가. 내가 제일이야. 수태음 폐경락서부터 수양명 대정경락, 수고름 심포경, 수소양 삼초경, 그리고 수소음 심경, 수태양 소장경,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디 손가락으로 흘러가는데 이걸 총체적으로 뭐라고 한다고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전부 10이 뭐라고요? 경락이라고 합니다. 경락. 낙은 더 세밀하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뭐라고 한다고요? 경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철로가 있다. 철로가 있을 때 여기에 중간중간에 기차역이 있는 것을 경혈이라고 합니다. 경혈. 그 중에 대표적인 경락이 이 앞으로 흐르는 인맥, 뒤로 흐르는 동맥. 그래, 막기림자 하면 웃는 모습이 되고, 감덕을 독점하면 이렇게 되죠. 이런 거, 인중 같은 거, 인당열이 다 경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의식과 감정이 흐르는 12경락과 띠와의 관계는 계속 이어집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